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는 그간의 외침을, 우리들의 샤우팅을 다시금 모아서 대선 후보와 정당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간절히 촉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정당에서 와주셨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저희가 두 정당에만 연락을 했겠습니까? 모든 주요 정당에 연락을 돌렸고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정당도 있었고 한데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결국엔 불참하신 정당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의처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 구급차로 이송 중인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더 이상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응급의료 이송 체계와 간행으로 더는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대선 후보는 응급 환자 수용 거부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자 중심의 이제 응급의료 체계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좀 거대한 이제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좀 김윤 의원님과 강은미 전 의원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이유는 그 응급 환자를 봐야 될 응급실에서의 응급의학 전문의, 수술할 최종 치료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이고, 그 인력을 갖추도록 하려면 정부가 응급의료 수가와 기금을 통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 동시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그 24시간 365일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 체계와 응급 환자를 수용하는,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공약 안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결국은 이제 하나는 법을 만드는 일, 하나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일, 두 가지일 텐데, 그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 필수 의료 기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비용을 거기서 충당하겠다라고 그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당직비 등의 재반 비용들이 그 안에 그 기금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하여튼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난 사고, 한 번 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충분하게 논의해서 다시는 똑같은 사고 때문에 누군가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똑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잘 작동돼서 언젠가 다시 사고가 나도 같은 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가 나고, 또 그 사고가 나면 다시 그것을 시스템을 정비해서 그런 사고가 날 때 죽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용국 후보가 당선되면 그 최우선 과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더 이상 동해 같은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7가지 환자 정책이 있습니다. 첫째, 환자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자, 둘째, 보건복지부에 환자 정책국을 신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환자 투병 통합 지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환자의 투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간병사 제도화하고 또 환자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개혁해서 간병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이 지옥에서 우리를 좀 구해 주셔야 합니다. 여섯째, 장기 이식 필수 비용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서 생명을 살리는 장기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곱째,
응급의료 체계는 병원과 119 소방청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세부적인 설명은 직접 그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소속 단체의 대표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첫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대상을 중증 환자와 요양병원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처럼 대다수의 환자 보호자가 사적 간병에 의존하는 방식은 환자에게도 간병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 병동에 상주하는 전담 간병 인력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도의 교육을 받고 간병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3교대 8시간제로 운영을 해서 간병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입원 환자가 고액의 비용 없이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합니다. 모든 입원 환자에게 지금 당장 적용하기가 어렵다면 중등도 이상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너무나 끔찍한 말이죠. 그런데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간병사 제도화, 간병비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대선 토론에서 간병비 급여화 공약이 언급이 됐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 캠프의 명확한 입장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의 투병, 안전,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환자 정책과 환자 안전과 환자 피해 구제과를 포함한 환자 정책국을 신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자 정책국을 신설함으로써 환자의 투병 및 권익 관련의 정책, 안전, 피해 구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환자 중심 행정을 할 수 있고 세계적인 감염병과 의료인의 집단 행동으로 발생하는 의료 공백 시대에 대처가 가능한 행정 조직 인프라를 가동할 수 있고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별적인 환자 단체의 소통을 통해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되면 올바른 투병 정보를 찾고 또 다른 투병 경험이 있는 그 완치 환자들에게 소구를 하는 장소와 때와 플랫폼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 환 투병 지원 모델을 형태로 구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은 지켜봐야 되고 찾아봐야 됩니다. 실제로 환자가 된 다음에 겪어야 되는 의료 이외에 투병에 대한 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설립해 보고자 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는 현재 이러한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자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허가와 급여 평가, 약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허가 신청, 급여 평가, 약가 협상 병행 제도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자들한테 혜택으로 가고 환자들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고 구하려면은 결국은 이걸 본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건강보험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조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드리고요. 이제는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제도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이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췌장 장애, 일형 당뇨병을 췌장 장애로 인정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냥 단순 질병으로밖에 분류되지 않고 있고 아직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장애로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증 난치 질환이나 장애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원래 있던 그 제도에서 저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형 당뇨병은 그냥 각계전투로 계속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우회와 전문가 단체가 지속적으로 일형 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그런 환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이제 장애로 인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 영역을 진행을 했었고 일형 당뇨병과 단장 증후군에 대해서는
장애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4월에 KBS에서 단독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이미 이제 뭐 WHO 같은 세계보건기구나 뭐 독일,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도 일형 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것들을 챙기지 않으면 사실 중요한 사안인데 빠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고 공약에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장기 이식 일부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지만 환자 개인의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기증자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에 대해 사회와 국가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기증받는 사람 생명 역시 국가가 존중하고 뒷받침해야 할 책임 있는 가치입니다.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장기기증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우 강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자 예우를 위한 입법,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자발적 장기기증 참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 책임제 도입. 장기이식에 소요되는 실질적 비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그 외의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증은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응답해야 생명의 순환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장기기증 문화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이식 중 대기하다 사망하는 환자가 1년에 약 3,000명에 이릅니다.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자발적인 장기기증 환경을 조성하면 이식 대기 중인 수많은 환자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님과 민주노동당 강은미 위원장님께서 국립추모공원 건립에 힘을 쏟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제 이 대선 후보가 지난 1년 3개월 동안에 환자가 받은 고통, 피해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다른 많은 요구들이 있지만 환자의 투병과 권익을 정진하는 법, 이미 환자 기본법이 발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법 좀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저는 후보가 뭐 어쨌든 뭐 정책 공약집에 꼭 담았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어디 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이제 연설할 기회가 있었을 때 적어도 환자의 목소리, 환자의 이 아픔을, 우리가 오늘도 환자의 아픔을 듣고 이 1년 3개월 동안 겪었던 이 환자의 아픔에 대해서 좀 위로해주고, 또 우리 환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약간 행보를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자신협회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1번을 했던 이유도 환자의 투병과 권익 정진에 관한 이제 환자 기본법을 대선 후보들께서 공약으로 좀 채택하고 또 당선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민주당 공약 안에 환자 기본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남인순 의원님이 이미 발의하신 법안이고 저도 공동 발의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안에 뒤에서 제안하신 그 환자 투병 통합 지원 플랫폼 등의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환자 기본법 제정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내 환자 정책국 신설 관련된 제안은 이게 뭐 지금 공약 안에 구체적으로 조직 신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정해진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 내에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도 법 제정과 연계해서 아마 검토되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그 네 번째 자료집의 네 번째에 있는 그 생명과 관련된 신약의 신성한 환자 접근권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공약 안에 희귀 난치 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공약이 들어가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 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허가와 급여 등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이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치료제의 성격이 바뀌는 것
것에 맞춰서 건강보험의 급여 등재 제도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 개혁 관련해서는 그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와 공약을 얘기하면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우선순위가 높은 그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면 그 감당 가능한 재정 규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덧붙여서 드리고요. 그 장기 이식 비용과 관련된 국가 책임, 그리고 이제 선천성 심장병 환우에서 주신 그 장기 기증자에 대한 추모 공원 건립이라고 하는 그 공약을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에 비해서 그 장기 이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이제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고, 장기 이식과 관련된 아마 비용이 높은 거는 아마 대부분 비급여들이 이제 많아서 그렇게 되는 문제라, 그와 관련된 이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이제 선대위에 건의를 해서 공약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설사 공약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장기 이식을 활성화하고 장기 이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형 당뇨를 췌장 장애로 인정하는 문제는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약 안에 일형 당뇨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소아 당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료 외적인 어떤 복지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공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애로 인정한다 이런 명시적인 표현은 들어있지 않은데, 그 전반적인 취지가 이제 일형 당뇨, 소아 당뇨가 의학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장기 이식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책본부에 건의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계속 장애 인정과 관련된 문제는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7대 요구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의 절박한 호소인 만큼 대부분은 공감하고 또 포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 것을 밝힙니다. 이제 환자 기본법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만들어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환자 정책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또 행안부하고의 뭐 조율도 필요하고 기재부하고 조율도 필요한데, 그것이 국으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환자 정책과라도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좀 나머지 것을 다루면서 필요하면 더 확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고민이 들었습니다. 환자 투병 통합 지원 플랫폼 설립 관련해서는 이제 영국의 매기 센터라고 있는데, 여기도 암 환자인 매기 여사가 설립해서 실제로 그 환우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뭐 대선 공약과 무관하게 같이 대중운동 차원에서 뭐 아래서부터 함께 같이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 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 관련해서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이 환자를 우롱하는 상태나 또는 건강보험을 축내는 상태가 생기지 않는 방식의 이것이 좀 안착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이 문제도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는 뭐 다 아시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전국의 760개 기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핵심 공약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선되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대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망하고 나면 당사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방식이다 보니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이런 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추모공원과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찬성합니다. 응급의료 체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일형 당뇨병 환우의 췌장장애 인정에 대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찬성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췌장장애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국가가 필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짧게 우리 권용국 후보 보건의료 공약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실제 이제 지방 의료가 많이 어려운 게 지방에 공공병원이 있지만 병상이 300병상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그 규모에 맞는 의사들이 있고 그 의사들이 협진을 통해서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실제로는 지방 의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100개 정도는 확충해야 된다라는 그 공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이 의대정원 정책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의료 체계 자체를 망쳐놔 버렸는데 제대로 된 의료 개혁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병살인 비극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국민 주치제도를 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걸 공약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이 공약은 그 민주노동당이 오랫동안 지속돼 온 공약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노인부터 무상으로 실시하자 이렇게 공약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다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국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도 의사 수를 국가가 어떻게 책정하고 있냐 이런 근거들을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건의료 인력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인력을 담당하는 기관도 필요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공약들을 우리 권용국 후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목소리를 냈고 이게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되면 또 이제 아마 김문수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의 이제 답변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꼭 해주시기를, 문서라도 괜찮으니까 답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우리는 환자단체 연합회 소속된 환자단체나 우리 환자들은 누구를 지지하고 이렇게는 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지지는 합니다. 정책으로 지지하는 거죠. 환자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최종 이제 발표하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거라서 남은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 기간이 아니라도 여기 오신 오늘 이제 이재명 이제 후보, 그다음에 권영국 후보 쪽에서 더 좋은 공약이 있으면 또 추가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김문수 이제 후보와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오늘 저희들이 요청한 것에 답변도 주시고 또 그 사이에 더 좋은 정책도 좀 공약으로 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의 말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isten to patient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일단은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는 자리, 들어주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의 외침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듣고 응답하고 행동해 주시기까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